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익산 여성영화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고 소외하지 않도록 혐오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지 않기를 바라며 만들어진 영화제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단체가 여성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나 10년 넘게 영화제를 치르고 있는데요. 하나의 답을 찾기도 하지만 각자가 가진 답을 인정하며 영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10년 넘게 열리고 있는 익산 여성영화제에 대해서 또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하는 시간 갖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바람의 임재은입니다. 평화바람은요, 2003년에 만들어진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서 있으면서 평화를 위해서 저항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군산 미군기지가 있는데요. 그 옆에 터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강신지라고 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익산 시민분들이 미디어를 활용해서 본인들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 그리고 상영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예교육협회 익산지부 최진미입니다. 저희는 전쟁과 가난, 성차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시 못한 분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영어, 알파벳, 기초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이런 단체가 익산 여성영화제와 함께하네? 좀 새롭다 아니면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 분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익산 여성영화제에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그때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생각이 납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정마을에서도 제주 강정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강정마을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감독은 아니고 다른 분이 감독이신데 25번째 시간이었나?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전국에 상영을 하면서 강정의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상영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익산 여성영화제에 가면 상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김에 같이 참여단체로 영화제를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참여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상영하고 싶은 영화를 들고 이제 매해 와가지고 상영을 같이 준비하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으셔서 시작이 네네, 되었네요. 계기가 그랬었죠. 네. 저희 여성영화제가 그 활동 단체들의 어떤 활동 목표도 되게 다양하고 사실 영화가 상영되는 주제들도 그동안 되게 다양했어요. 뭐 차별, 성차별, 성폭력은 기본이지만은 노동, 환경, 세대, 정치, 먹거리, 성장, 정체성 등등등등 단체들에서 같이 하고 싶은 영화를 주제로 이제 여성영화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주제들을 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평화바람도 이제 하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그 주제로 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도 있긴 했어요. 여성영화제에서 왜 이런 영화를 틀지? 왜 이 주제의 영화를 틀지? 근데 여성의 시선으로 또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가셨기 때문에 항상 되게 다양한 영화를 들고 와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는
솔직히 익산공공 영상미디어센터가 건물이 생겼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그리고 그 센터에서도 저희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궁금한 사람끼리 보면서 처음에 사진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자서전, 그 다음에 약간 라디오 방송 어르신들 그리고 또 약간의 영화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저희 어머님들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 네. 어르신 분들이다 네네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주제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또 좀 재밌게 참여하지 않았나. 아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저희 학교에 오시면서 미디어 센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영화도 출연하셨으니까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아까 소개하실 때 네. 전쟁과 가난으로 글을 못 배우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시기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네. 분들인데 그때 당시의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사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이제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고 다시 바라봐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님들이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내 얘기가 저 얘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저는 5년 전에 익산 미디어센터 입사하면서 홍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사실은 익산 여성영화제에 함께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인식이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익산 여성영화제 함께하면서 여성영화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됐고 영화를 볼 때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를 보면서 좀 크게는 사회적인 이슈를 대하거나 아니면 사소하게는 그냥 무언가를 접하게 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차별의 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조심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생기게 되면서 여성영화제에 함께하는 의미를 계속 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다양한 계기로 함께하고 계시고 의견을 나누고 계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슬로건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든 난제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주제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슬로건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모두를 보듬는 그런 슬로건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제 결이 굉장히 커가지고 늘 슬로건을 참 진짜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방향성을 정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올해 영화제를 만들어갈까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안에서 녹여내다 보니까 참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올해 슬로건이 만들어졌잖아요. 올해 슬로건은 다른 걸 환영해, 달라서 환영해, 다름을 환영해, 다.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뉘앙스 가지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각자 처음에 본인들이 내셨던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게 너무 좋아서 기억을 잃었어요. 네. 난 물과 기름이 생각나는데. 맞아요. 물과 근데 신지 쌤이 물과 기름 읽지 않았나요? 기름이고 저는 사실 되게 그때 당시에 꽂혔던 게 무지개 행성에 사는 맞다, 우리. 맞다.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표현하려고 기타 등등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 슬로건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태어난 김에 페미니스트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선생님은 나는 차별의 생존자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네, 했던가요? 아무래도 네. 이제 어르신분들이랑 네, 또 네, 같이 네.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슬로건도 주시고 또 방류에 꽂히신 또 네. 기획단분은
방류로 인한 좀 긍정적인 슬로건을 만들었으면 네네. 좋겠다. 근데 끝내 문장을 못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꺼내놓은 걸 시작해서 다른 걸 환영해 다다다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없는 기획단이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르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제 다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름에 대해서도 다른 걸과 달라서와 다름을 이게 다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혹시 그때가 생각이 나시는지?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마 달라서 환영해를 맞아요.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음, 근데 다름은 이런 게 사실 기존에 많이 이제 썼던 이야기이고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한 명제같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달라서 환영에는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다다로 안 읽히면 다 달다 그냥 이렇게 읽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앞 글자만 따면 다달다인데 저희가 그냥 다다다로 우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긴 대로 다다다로 가고 있긴 한데 그냥 앞 글자만 딴다고 하면 다 달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네요. 다 달다.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다다다가 그냥 천천히 읽으면 다 이런 다 포용하겠다는 느낌이어서 그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반면에 다 이렇게 읽힌다 그랬잖아요. 저는 다다다 하면서 약간 환영의 느낌, 막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 젊은 사람의 말은 들려. 그렇구나. 나는 다다다다다다 이거 있잖아요. 막 정신없게 쏟아내는. 어디 한번 와가지고 그런, 영화 보고 우리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보자. 슬로건을 정하기도 힘들었는데 정하고 나서도 다 다르게. 이 다다를 다 다르게 읽으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할까요, 그러면? 다다다로 의미 만들기. 아니, 하지 말자. 저는 그 옛날에 CF 생각났어요. 뭐 이런 CF가 계속 머리에 도는 거예요. 있었어요. 저 뭔지 알 것 있었죠? 같아요. 다다다. 맞아요. 다다다. 무슨 광고죠? 기억은 다다다가 나는데 맞나? 아무튼 무슨 음악이 기억에 춤췄던 것 같도 같고. 계속 생각나요. 맞아요. 저는 작년에는 좀 울컥했고 이번에는 다른 분이 생각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큰 의견은 내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산으로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너무 열정적이신 거예요. 와, 열정이 넘친다. 이걸 어떻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다다다로. 정말 산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작년에는 왜 울컥하셨었죠? 나는 너무 저희가 피해자, 생존자라서. 작년에 좀 또 치열한 네. 이야기가 있었죠. 네네. 이거 근데 슬로건을 만드는 과정이 좀 이렇게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고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입을 떼고 시작을 하면은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슬로건을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생각들을 계속 다 억지로 예술쌤이 선생님 얘기 안 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서로에게 설득되기도 하고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결론으로 그러니까 슬로건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저건 난 안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좀 모아지는 과정들이 저는 좋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기획단 분들은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다른데 사회도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차별하고 더 혐오하는 것들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너무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히 얘기하고
이렇게 내세우고 오히려 그걸로 좀 뭔가 자기 편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이 안에서의 분위기가 밖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이 모습이다. 그래서 좀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는 것이 사회가 아니다. 좀 이런 부분들 공감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얘기하시면서. 네. 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슬로건 여러분들도 환영하니까요. 꼭 여성영화제 오셔가지고 자기의 다름을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반적이려고 하지 말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로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단체별로 맡은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고 늘 여성영화제 작품은 좋았지만 저는 특히 올해 더 이렇게 전체 작품을 보면서 작품들이 참 좀 좋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얘기 나누기에 너무 좋은 작품이다.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성영화제 첫 시작을 열어주시는 이제 문혜교 씨 선생님께서 작품 2작품이나 맡아주셨는데 저는 장기자랑하고 5번째 방을 골랐는데요.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어머님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연극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꿈꾸던 꿈을 어머님들이 대신 장기자랑으로 해주시는 건데 너무 슬프게만 기억하지 말고 유가족들의 힘든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하는 데 도와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작든 크든 꿈이 있지요. 실천하면 좋지만 아직 꿈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은 잊었지만 다시 꿈을 꾸고 싶은 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은 전업주부였던 여자분인데요.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고 시어머니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던 분인데 10년 전부터 상담사 직업을 가지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폭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집 없는 서름 이런 이야기인데 어린 소녀도 자기 방이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 방 달라고 하는데 40대 아줌마도 자기 방이 필요하고 80대 할머니도 자기 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꿈을 꾸며 독립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자랑 고르시고 이제 이 작품 어떻게 소개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많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네. 그냥 제목 얘기하면서 세월호 얘기하면 그냥 다 우실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이끌고 제가 진행을 할까 지금도 막 너무 두려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금지어입니다. 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울면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막 영화가 슬프지는 않은데 그냥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되다 보니 눈물을 좀 흘리면서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또 서로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연극하시는 그분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또 우리랑 함께 해주실지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참여하시는 어머님들도 자식을 잃은 분도 있고 남편을 잃은 분도 있고 그래서 다 우실 것 같아요. 관객들도. 그래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세월호를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억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또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선택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연극이 여기저기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했었어요. 네.
5번째 방에서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으세요? 독립이죠. 독립. 네. 그 대한 독립이 아니고 저는 그 주인공을 진짜 처음에는 가정폭력은 저렇게 이렇게 소리도 없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대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폭력을 당하고 계십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상담사. 예, 가정폭력이나 예. 인권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네. 그런지 자기가 겪고 있는 게 폭력인지 몰랐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소름이 딱 돋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걸 그냥 현실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이어온 거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폭력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엄마의 모습을 딸이 이렇게 담은 거고 딸이 아빠와 엄마의 모습 또 가족의 모습 그런 걸 담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도 얘기를 참 잘 담아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좋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얘기할 것도 많고. 이런 상황이 어딘가에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꼭 싸우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잘 담으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네네. 꼭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유일하게 저녁 상영인 수라. 그런가요? 네. 올해는 환경이다. 나는 여성영화제에서 환경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고. 그래서 슬로건이 물과 기름. 내심 응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앞서 영화 소개를 들으니까요. 기대도 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특히 장기자랑은 사실 이제 계속 이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장마 시기에 기후 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도 해서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게요. 근데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같이 살면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수라는 올해는 환경이다. 난 환경을 외칠 거다. 그랬나? 네. 수라라는 영화를 올해는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요. 영화 수라는 황현 감독의 영화이고요. 새만금 개발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는데 새만금 안쪽 지역에 있는 수라갯벌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황현 감독이 다른 지역에 살다 이제 군산으로 몇 년 전에 내려왔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던 새만금 갯벌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나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거 보신 분들이 다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생명의 뭐랄까 강인함이랄까 아직 살아있다니 이럴 수 있구나 막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관람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지금도 극장에서 꽤 많은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요. 독립영화잖아요. 근데 지금 3만 관객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곳곳에서 자기 관람객들이 관객들이 스스로 상영회를 꾸려가지고 이제 영화관을 대관해서 이제 보고 감독과의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황현 감독도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고 수라갯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으로 또 지금 GV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수라갯벌은 새만금 신공항이 지어질 부지예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더불어서 이런 영화 관람도 그런 활동의 연장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사실 저희 익산 지역의 바로 옆이잖아요. 네. 1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영화 익산에서 같이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아직 그 갯벌이 살아있구나. 예전에 갯벌은 살아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슈가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지키는 것들이. 네. 그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이 만경강 하구 쪽이거든요. 하구 위쪽인데 그 만경강 하구 위쪽으로 있는 마지막 남은 갯벌을 파괴하면 사실 이제 갯벌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50종 이상의 그 법정 보호종 생명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지키자고 하는 마음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불끈불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제에서 이거 상영이 되고 나서 사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시고 수라갯벌에 답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제 후에도 그런 후속 활동이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참여할게요. 아, 네. 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욕심인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 군산공항도 있는데 굳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지 나중에 못 지킬 것 같아요. 지금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독도하고 자꾸 연관이 돼서 울컥하네요. 네. 자, 이제 제가 가장 재밌게 또 좀 감동스럽게 봤던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작품을 고른 이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작품을 고르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올해 영화제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면 좋을까?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슬로건을 정할 때부터 다름이나 인정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 좀 다양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가 가장 적합한 작품이 퀴어 마이 프렌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기독교 대학에서 연극을 하면서 두 사람이 친해지거든요. 근데 한 분은 감독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성애자 여성이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님은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 남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삶의 배경이나 성 정체성이 다 다른 두 친구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 세상을 넓혀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의 세상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사실은 이 작품을 고른 게 제목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퀴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이 사회에서 꺼내서 한 번쯤은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주제여서 선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퀴어 축제나 동성애자가 한국 군대에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아연이라는 그 반대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취업이나 연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아연이라는 인물은 초반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지 강원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 각자의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행복할 수 있을지 그려내는 뭔가 청춘의 모습을 그려내는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새 좀 분위기가 퀴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오히려
2, 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꺼냈었는데 꺼내면 안 되는 것 같은 암묵적인 좀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선택을 하셨고 저도 이 작품 봤는데 되게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만남으로 해서 이 두 세상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되게 큰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요소요소에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겪는 삶을 이 감독이 같이 겪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퀴어 축제나 아니면은 군 생활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사실 좀 그거 보고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우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 우정이 진짜 세상에 이런 우정이 아직도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서로의 모습을 그리고 서로가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그 편지도 너무 내용이 참 이런 인연도 있구나.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그 다른 세상을 본 거니까 되게 영화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사실 뉴스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긴 한데 퀴어 축제를 하는 곳에서 같이 기독교 사람들이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시선을 이 영화에서 담았거든요. 근데 그 강원이라는 인물이 사실 동성애자는 기독교를 믿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 인물은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중간에서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생각할 부분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건네주고 있어가지고 이 감독과의 대화 때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참 잘 골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맡은 작품 이제 다 소개해 들었고요.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정말 얘기 나누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가 안 했던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이 작품들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도 나눴었는데 이 감독과의 대화가 재밌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학생들 발굴 좀 해달라고 그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학생들 초등학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나다는 알고 오신 분들이 있고 가나다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기억니은 모르시는 학생 좀 찾아달라고 감독님이 새로운 작품을 하고 싶으신가 섭외를 봐요. 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 얘기 기억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감독님 고생해 하셨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오지로 가서 촬영하실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저렇게 공감이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죠. 진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얘기 안 한다고 하시면서 마이크 대면 또 말씀하시고 네. 절대 얘기 안 한다고 막 손사래를 치시지만 네. 또 그 어르신분들께 마이크를 막상 갖다 대면 말씀을 네. 참 잘하신다. 네. 미우새 절에 가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영화제를 쭉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어느 순간에 극장에 있고 GV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이 영화를 만들어가고 이러는 거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영화제에 쏟는 정성이 이렇게 모여지는 게 딱 이제 보여지거나 확 느껴지거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딱 느껴지는 순간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고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영화들을 또 이 영화제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 영화들로서 내 시선이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들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제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내가 좀 풍성해지는 나한테 쌓여지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배움이 있는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잘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에피소드를 다음에 기록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되게 특별한 거가 사실 설문조사하면 감독과의 대화가 부대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끼리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냥 평소에 영화를 볼 때는 혼자 머릿속으로 이 영화 좋았다, 별로였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치고 영화관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익산 여성영화제는 여성영화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을 영화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선이 확장되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여성영화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 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든 거를 막 다 알고 있고 막 세계관이 다 확장돼 있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니라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영화제와 이제 맡으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거 있어요. 저는 지금 머리에 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꽃과 하트로 해서 감독하고 아니면 이제 출연진 배우하고 작품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자들과 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관객을.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 앨범에 너무 예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영화제 갔다 오는 그 길들 그리고 사진들이 그래서 졸업 앨범에 넣을 사진을 저희는 꼭 찍겠습니다.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서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는. 네네네. 좋네요. 저희 졸업 앨범에 2페이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익산 영화제의 지분이 크네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수라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영화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다 안 먹고 정말 조금 먹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고 아마 수라를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여기에서 못 들은 이야기, 못 본 영화, 못다한 이야기는 극장에서 우리가 만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해요. 수라 할 때 미어 터지면 어떡하지?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네. 미어 터지면 이제 서서 봐요. 서서. 네,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재상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앵콜? 앵콜도 아니요. 할 말을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오늘 팟캐스트 들으면서 영화제를 미리 경험해보시기는 했지만 기획단 생각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직접 참여해보는 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독과의 대화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 행사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기획 단체 분들이 각자 특색에 맞는 부대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도 영화지만 부대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익산 여성 영화제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대 행사 과연 아직 준비 중인데요. 네, 좋습니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고 계시는군요. 네, 이렇게 영화제와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꼭 오셔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익산에는 잘 없는 영화제니까요. 오셔가지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 여성영화제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모든 작품이 무료로 상영이 되고요. 선착순 입장이니까 미리미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제에서 꼭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